예. 2021년 11월 21일 음력으로 10월 17일이 되었습니다. 저녁 10시 38분이 됐는데요. 요즘은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골장 지압, 골장 치유를 한다고 바빠서 이렇게 유튜브 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평생을 이렇게 공부하기를 좋아했는데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또 공부할 시간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세월이 일갑자를 이제 내다보고 있는 이런 시점에 이제 되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 살고 있는 이 지구 또 이 지구촌에 또 중에서도 특히 그 인간으로서 그 태어난 것에 대해서 무한한 행복과 영광이 또 하느님의 은총 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더불어서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극락세계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림이 없는 것이죠. 또 특히 저는 초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들어가는데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어려움이 있어도 비관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 보려고 저 역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지금 현재 그나마 나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나의 자존감을 지키고 있는 영역이 저는 학문이라는 이름 아래 내 자신을 투영하고 있고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학문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말과 함께 말의 어원과 역사, 문화,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서 설명하고 싶었던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학문 산책 43번째 강의로서 제목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학문은 한국의 사투리를 통해서 북방 실담어인 산스크리트와 맞춰보고 다시 한자로 번역한 것을 맞춰서 그 뜻을 파악해야 우리가 천지만물의 이치에 도달할 수 있다. 즉 학문은 천지만물의 이치를 찾아 나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천지만물의 이치인 학문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사투리, 우리가 쓰고 있는 말에 대해서 이것을 북방 실담어인 산스크리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또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이 또 한자로 어떻게 번역해서 쓰고 있는가를 세 가지로 맞춰 보면 그것이 천지만물의 이치를 담은 어원의 뿌림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요 근자에 찾아내었던, 사람들이 보살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보살이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이 보살의 사상은 산스크리트로 보디사트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말인 보디사트바를 우리말로 바꿔보면 본디 그렇게 태어난 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자, 보디사트바라는 것은 보디사트바라는 것은 본디 그렇게 태어난 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자로 바꾸면은 이 본생이 되는데, 본생은 근본이 있는 삶과 관계되는 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디사트바는 우리말로 바꾸면 현재의 근본 있는 삶이란 말이 되고, 이 보디사트바를 한자로 번역하면 보리살타가 되고, 그 보리살타를 줄여서 우리가 보살이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예, 제가 이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살은 바로 본래 그런 대로 살아라, 본래의 태어난 본성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자로 번역하면 본생이 되고, 우리의 말로 풀어보면 본래의 삶인, 즉 근본 있는 삶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그래서 보살은 바로 근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디사트바라 하고 보리살타라 하고 보살이라 하고 본생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보살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극락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극락사상은 어떤 것이냐 이거죠. 우리말로 맑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밭대기라는 것입니다. 밭대기. 자, 그러면 우리가 밭대기에 깨끗하게 잡초나 그 다음에 다른 돌멩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없이 깨끗하게 잘 정리된 것을 우리가 수카바테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됐던 것을 우리가 산스크리트로 수카라 그런다 이거죠. SUKHA, 그 다음에 VATI라 하기도 하고 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 바테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수카는 무슨 뜻이냐 이거, 맑고 깨끗한 를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것은 한자로 표현하면 맑을 숙이 되는 것이고, 밭에는 바로 밭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극락세계는 바로 숲과 밭인데 이를 맑고 밝은 밭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우리 어린이 들에게 교육서로서 예전에 조선시대 때 우리 어린 학동들에게 가르쳤던 명심박 보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바로 자기정리, 자기정돈, 자기관리라는 것이죠. 예, 자기정리, 자기정돈, 자기관리. 자, 이것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달란트에 따라서 자기 분야에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습관화되어서 훈련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자기정리, 자기정돈, 자기관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원래 정통사상은 무엇을 해라, 무엇을 닮아라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에 태어난 본성대로 살아가면서 맑고 깨끗한 자기의 정리, 자기 정돈, 자기 관리를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습관화되고 훈련화되어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학습돼야 될 우리 학동들이 가르쳐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학동들이 단계를 조금 넘어서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소학이라는 것입니다. 소학. 그래서 소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세소응대지 않습니까? 세소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소지한다는 것이죠. 소지하고 그 다음에 깨끗이 씻는다는 뜻입니다. 세소라는 말은. 그래서 깨끗이 청소하고 깨끗이 씻어서 응대, 상대편에 대해서 항상 밝은 마음과 밝은 얼굴로서 상대편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응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우리 한국인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고 교양이라는 것이죠. 예, 소양이고 교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근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초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학문 산책을 통해서 오늘 다시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러한 그 우리의 그 어원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그 어원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이어왔는지를 제가 정리했던 것을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74,140 지금부터 74,14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약 1000명이 이 아프리카를 통해서 서남아시아를 통해서 이동해 왔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살기가 좋았던 바로 적도 지역인 순다 대륙에 정착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거기에 머물면서 우리 선도주 할아버지 할머님의 유전자가 거기에서 변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다 대륙에서 이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바로 7만 년 전에 순다 대륙에서 이동할 때에 본음과 초기 어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한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고사의 어원과 문화와 종교를 알아야 되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방문화권의 순다 대륙에서 살았던 우리의 어머니의 조상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는 물론 모계사이였고 10만 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를 보내던 시기였기에 1만 년 전에 우리가 마지막 빙하가 끝났는데 그 전에 약 10만 년 동안에 우리가 마지막 빙하기 시대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우리가 이 당시에 이 빙하기는 바로 그 시작은 4천만 년 전에 엄청나죠. 4천만 년 전에 남극 빙상의 성장에 의해 시작되어서 300만 전부터 일어난 북반구의 빙상의 발달과 함께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이스토세 즉 갱신세로 진행됨에 따라서 더욱 격렬해져서 그 무렵부터 빙상의 확대와 후퇴를 반복하다가 우리가 3만 년 전과 10만 년 전의 주기로 온 세상에서 이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빙기인 최종 빙기는 약 1만 년 전인데 또 학자에 따라서는 약 1만 2천 년 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자, 이때는 바로 해수면이 빙하가 매우 규모가 컸기 때문에 해수면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해수면이 지금으로부터 120m에서 150m 정도가 낮았던 시기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만 2천 년 전에는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한반도에 있는 서해와 중국의 동부, 기타 제주도, 그 다음에 큐슈 지방, 오키나와 이 지역은 바로 뻘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 다닐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해 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빙기인 우리가 1만 2천 년 전에, 약 1만 년 전에 이제 이게 끝나면서 빙하가 녹기 시작하고,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갖추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그 뻘밭에서 살았던 많은 우리 인류들의 그 태고사의 흔적들은 사라지게 되었고, 그것을 이동을 피해서 우리가 백길을 따라서 강을 따라서 출발한 지역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전에 요하 문명에서 소위 말하는 내몽고 측봉 지역에서 문화와 문명이 꽃피우게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걸로는 바로 제5 문명이라고 말하는 요하 문명이고, 요하 문명 후대에 발견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홍산 문화라고 말하고, 이 요하 문명과 홍산 문화가 바로 고조선 문화의 최고의 국제 도시였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하 문명과 홍산 문명이 있기 전에는 그러면 문명이 어디서 출발했느냐는 것이죠. 예, 우리가 9,000년 전에 제5 문명인 요하 문명, 홍산 문명이 있었다면은 그전 우리의 문명은 없었단 말이냐? 예, 분명히 있었겠죠. 예, 적어도 1만 년 전에서부터 6만 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인류의 문명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해 두고 학문을 공부해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하 문명과 홍사 문명인 이 요하강에서 해수면이 차오르기 전에는 바로 어떤 지역이 살기가 좋았느냐 하면, 저는 우리가 서해 지역인 지금 현재 황해라고 말하는 여기가 바로 세계적인 뻘밭이고 세계적인 천구 지역으로서 인류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뭐냐면은 평안했고 행복했다는 것이죠. 이 때에 바로 연등 사상이 나오고 보살 사상이 나오고 제주도의 산무 사상이 나오고 그 인류의 극락 사상이 이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하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전했을까? 제가 태고사를 공부해보고 황국사를 복을 하면서 한반도의 남부라는 것은 낙동강과 더불어서 영산강을 포함했어요. 그 다음에 신안 앞바다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제주도, 그 다음에 큐슈 지방, 오키나와까지 포함해서 이 지역이 바로 인류가 살기에 가장 뭐냐면은 번성했던 그런 국제 도시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을과 호는 바로 이 지역에서 을이 자리 잡았고, 나중에 북방으로 올라가서 혼을 자리 잡았다. 자, 그러면 을은 무엇이고 호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을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생명체가 태어나는 그와 같은 바로 새싹악자, 우리 한자로 표현하면 새싹이 피어난 아자와 같은 건데, 이것이 바로 우리로 말하면 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학문은 바로 우리말인 을과 그 다음에 한자로 번역되어 있는 새싹 새싹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 이 세 가지를 같이 이해하면 그 원래의 근본적인 어원의 뜻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태고사에서 가장 남방 문화권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 한국 사회의 중요한 그 도시였다. 국제 도시였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한반도와 일본 열도, 제주도, 중국 동부는 모두 뻘받침을 알아야 하고, 이때에 태초의 소리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산스크리트의 천상의 소리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소리가 또 천상의 소리인데, 이 천상의 소리는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냐는 것이죠. 바로 태고사 시절에 남방문화권에 있을 때 이 뻘밭에 살 때 우리는 이 천상의 소리인 산스크리트의 소리를 만들어내었고 우리말을 만들어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태초의 소리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다. 나는 이 시기를 순다환인 시대라 부르는데 말의 어수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 얘가 주어 목적어 수로인 것인데 목적어가 먼저 나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 즉 다시 말하면은 개념을 먼저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다는 것이죠. 개념인 목적이 먼저 전달돼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 환경이 급박하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홍수가 나서 물에 떠내려갈 때는 제일 먼저 사람 그러죠. 사람 살려 그러지 흘려갑니다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6만 년 전에 6만 년 전에 순다 대륙에서 7만 년 전에 1만 년 후에 6만 년 전에 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도 주어 목적어 수로 형태의 글자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때의 자연 환경이 매우 급박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조상인 순다환인은 고대의 종교 계급이었고 또 정령신앙 토템 사상이다 이거죠. 언어와 문자의 시작은 신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었다. 예. 자, 그렇다고 태초의 말이 인간이 인위적인 조작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태초의 인간이 그 말은 바로 인간이 인위적인 조작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자연의 소리에서 우리를 귀를 통해서 우리가 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먼저 말을 만들고 그 후대에 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과 태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리를 귀로 듣고 입을 통해서 우리가 어원으로 그 어근으로 우리가 자리 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로서 화산이 폭발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그 소리가 우리 인간에게 제일 먼저 들렸을 것이고 같은 소리도 맑은 소리와 흐린 날씨 비가 많이 냈을 때 소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도 비가 내릴 때에 듣는 소리와 습기가 많아서 소리가 전달이 그 둔탁할 때 듣는 소리와 맑고 깨끗한 청아할 때 듣는 소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원의 기원은 우리 조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는 우리의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 남아 있는데 이를 증명하는 것은 좋은 발견이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카라마야이고 우리의 팔도 사투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신라 가야의 지배 계급의 아리안이 가장 나중에 산스크리트를 가지고 왔다고 우리가 보여주고 신라 지배층은 바로 이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도 우리는 고조선어가 바로 부여어이고 또 동해의 예가 바로 부여인이고 신라 가야 백제 일본 다 예의 후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원의 정의는 지금 현재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어원은 태초의 문자 창제 시에 기본이 되는 문자 구조에 태초에 설계되어 있는 의미를 기본 문자 구조로 입힌 것이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원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 아니라 태초에 설계되어 있는 의미를 기본 문자로 구조에 입힌 것이라는 것이죠. 즉
어원을 지닌 기본 문자 구조가 결합되어 완성된 문자, 그리고 문자가 이어져 단어를 형성하며 이와 같이 파생된 의미가 창조됨을 사전적 의미라고 한다. 예를 들면 바위가 굴러와서 바위가 부딪힐 때 소리는 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글씨의 잊어진 모음과 자음이 어원 복원도 같은 전 세계 모든 문자의 어원이 같은 이유가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태초의 낮과 밤, 햇님의 교합을 통한 형상과 소리의 입자가 터짐이 의미를 어원으로 기록해 인류 태초의 문자를 창조된 것이 우리말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닭의 소리 꼬꼬대기 조선의 산스크리트가 되는 것이죠. 해의 소리는 바로 하늘의 소리인 것인데 빛은 진공상태에서는 진공상태에 모두가 시간적으로 일치하고 그 빛이 물입자와 부딪혀 파노라마가 일어난다. 그 기압의 소리에 의해서 태풍이 불고 소리를 낸다 이거죠. 이를 우리는 태초의 소리라 합니다. 예를 들면 두분, 거분, 해분, 해번, 천구, 하늘 이런 뜻을 해를 뜻하는 모음이 우선이며 자식, 남녀는 보조적 설명인 부수인 것이다. 예,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어원의 뿌리로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문자의 어원은 에티몰리지는 생명의 소리, 입자가 내려짐을 의미하면서 입에서 소리 내서 내려짐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을 모든 문자에 기록해 놓으셨다 이거죠. 예를 들면 글씨는 그릇이, 그릇, 걸어, 구리, 꺼려, 커리로 뭐냐면 불리어졌던 구리족이 창제한 것으로 인류의 조상은 천축 한인의 선대조 조상인 24,000년 전에 최대 빙하기를 피했다는 사람의 후손들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후에 한국 12구를 주도한 사람이 되었고 이것이 뭐냐면 식간 12지, 자축, 인묘, 진서, 오미, 신유, 수레 이거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정신문화로서 한국 12국도 이 땅에 뭐냐면은 12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족이 있었고 이때 언어가 통합되었고 세계 언어의 뿌리가 같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계 언어가 전혀 다르다고 볼 것이 아니라 어원의 뿌리를 찾아서 얼마든지 그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찾아낼 수 있는 가장 뿌리말이 우리 한국의 사투리고 우리 한국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 산스크리트고 그 산스크리트를 다시 응과 훈을 한자에 박은 것이 이 한자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맞춰 보면은 우리 학문의 어원이 어디에서 출발되고 있다는 것을 명료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 언어의 뿌리가 같은 이유가 여기에 있고 북방의 종교와 신앙은 천문학과 샤먼 사상이라는 것이죠. 남방이 정령신앙과 토템이라면 북방에서는 바로 천문학 사상과 샤먼 사상이라는 것, 샤머니즘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늘의 제사 지내는 선민 사상이 자리 잡았고 우리가 그 이전의 남방 문화 시절을 우리가 극락이라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극락은 남방 문화권의 유산임이 틀림이 없고 연동도 보살도 다 남방 사상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제주도의 산무 사상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산무 사상과도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북방에서 만들어진 사상이 바로 천문학을 바탕으로 하는 북극성 사상과 그 다음에 견우직녀 사상, 그 다음에 식간 12지의 바탕을 두고 있는 천문학 이런 것들이 바로 그렇고 또 그 천소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는 샤먼 사상, 샤머니즘 사상들이 바로 북방 천축하는 시대 때 자리 잡은 사상의 일면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제사 지는 서민 사상이 자리 잡았고 우리가 그 이전의 남방 사상을 우리가 극락이라 불렸다는 것이죠. 이 극락 사상은 불교 사상과 전혀 관계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 극락 사상은 바로 남방 문화권의 보살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극락은 남방 문화권의 유산임이 틀림이 없고 연등도 보살도 다 남방 사상이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제도의 산무 사상이 되고 우리가 광명이세 이런 사상도 바로 북방에서 사상이 아니고 남방에서 있을 때 광명이사라는 우리가 그래서 그 황국이라든지 환인, 배달, 단골 이런 것들이 다 밝은 빛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유라시아를 따라서 이동을 반복하면서 북방 문화권의 유전자가 변이가 되었고 혼혈을 거듭하면서 신석기 말기와 청동기를 거치면서 북방 문화는 첨단을 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마지막 빙하기 이후에 바로 수를 이용한 논농서가 발달되면서 또 정착생활을 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바로 그 당시에 지배계급인 즉 브라만 계급과 그 다음에 토착 원주민과의 혼혈이 바로 그 왕과 귀족계급에 들어가는 이 계급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축 한해 시대 때 마지막 빙하기 이후에 가장 뭐냐면 세계 최고의 국제 도시가 바로 요한 문명, 홍산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명의 뿌리는 남방 문화의 한반도 남부와 제주도 규슈 섬인데 이들의 원주민은 조몬이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남방 문화의 한반도 남부와 제주도 규슈 지방에서 이들이 원래 원주민이 조몬인데 이들이 북방으로 올라가서 바로 요하 문명과 그 다음에 홍사 문명을 낳았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들이 북방에 올라가 간 사람이 바로 요하 문명을 건설했다는 것이죠. 요하 문명 홍산 문명을 동반한다는 것이죠. 요하 문명은 9,000년 전에 북방 세계 최고의 문화 문명이라는 것이죠. 홍산 문명은 상나라 출토 유물에 은글씨가 있고 은글씨, 천자문, 범무와 혼재되어 나타나며 하나의 문자였다가 서로 분리됨을 알 수 있으며 글씨는 세종대왕 시대의 조상인 구리족의 문자를 체계화하고 구리족의 마시를 담은 글씨 발음을 복원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글씨는 선인들의 마시를 계승해 잘 보존해온 인류의 종실 문화를 의미한다 이거죠. 자, 그 대표적인 종족이 바로 마지막 빙하기 이후에 구이족이라고 부르는 동이족이라는 것이죠. 이 동이족은 또 동호인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 동호인은 바로 인도 유럽에 있는 아리안의 유목인과 그 다음에 원주민과의 혼혈들이 바로 군사계급인 왕과 귀족들이 되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뿌리말이 산스크리트에 그대로 영향을 주었는데 우리말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 실담어이고 불교는 실담어인데 그래서 이 실담어는 불교는 실담어이기 때문에 실담은 우리말을 많이 가져가서 적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교의 진원으로 알려진 말들도 한국어와 매우 비슷하고 미국 인디언들의 말에도 한국어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원이 딸에 둘에 소화해서 둘에는 두레박이라는 한국어와 의미가 같고 딸에는 딸이 같고 두 딸이는 두 딸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니 반미홈이라는 이런 말도 불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엄마니 반미홈이라는 것은 바로 반매는 한국어로는 반매다는 말과 발음이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작하다는
뜻으로 창조하다는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이 창조하다는 말은 온만이 바면은 바로 수카바테로서 밭을 깨끗이 정리하여 천상으로 돌아가자, 즉 보살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만이 바면은 바로 수카바테로서 밭을 깨끗이 하여 천상의 원래의 천상에 돌아가자, 즉 보살사상으로 들어가고 극락사상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온만이 바묘음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현대 한국의 뿌리가 신라에서 나왔는데 신라는 중앙아시아에서 왔으니까 더더욱 실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또 신라 귀족층들이 바로 아리안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실담의 왕과 귀족 군사 계급이기 때문에 명령조고 단조롭다는 것이죠. 명령조고. 자, 그러나 그 원음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투리가 필요하고, 우리 사투리가 가진 원음 본음이 학문의 시원이 되고, 그리고 동이족은 한국말을 총칭하는 것이 아니고 고조선의 윤목을 하는 12연방군을 다 총칭한다는 것이죠. 천초 한국의 언어가 북방 유목민족이 이동한 영역의 확장에 따라 지배계급의 언어로서 정착 변화한 것이라는 것이죠. 유럽의 언어들과 사대문명 발생지의 언어, 그리고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메리카까지 언어의 뿌리는 천초 한국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5대 문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문명까지 포함해서. 그 이전의 언어가 순다 한국의 언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음 원음은 산스크리트가 아니고 산스크리트어의 원음 본음이 되는 것이다. 우리말이 바로 본음이 된다는 것이죠. 이걸 산스크리트에 우리가 글자로서 적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어를 잘 알면 영어도 잘 알듯 실담어도 범어인 진언의 원리의 뜻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온면의 바미홈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 속에서 만상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한국인 스스로 지금 표준어 이름으로 사투리가 없어지고 있으면 이건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 산스크리트어 한자, 고대 한자, 고대 그리스, 사투리 연구하면 답이 다 나온다는 것이죠. 예, 산스크리트 한자, 고대 한자, 산스크리트어 한자, 고대 한자, 고대 그리스어의 사투리 연구하면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한반도 고대어 사투리가 세계 언어의 뿌리인 것이 문화, 역사, 언어 통습에 가능한 공부가 되는데요. 바로 우리 한국인이 똑똑한 이유는 바로 우리말이 세계 언어의 뿌리 본음과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 소리와 영적 능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깨달은 사람은 어떤 특정한 소리를 듣고 깨달은 경지에 오른다는 것이죠. 즉 공부를 하지 않고 특정한 소리만 듣고도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죠. 이거를 선통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를 선통이라 말한다. 이를 선통이라 말합니다. 자, 반면에 그러나 문자를 통해서 선통을 한 다음에 문자를 통해 도통할 수 있다고 율군 이준재 선생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글자를 몰라도 도를 깨우칠 수는 있지만 글자를 통해서 학문을 해야만 우리가 도통할 수 있다는 말을 우리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어는 감정이고 이성이며 기억하여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언어는 바로 인간이 천상의 소리를 종합 정리해서 만들어낸 감정이고 기억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산하고 판단하고 기억으로 가져와서 이것을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학문의 소중한 이유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학문이 그래서 소중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자, 언어는 감정이고 이 감정은 바로 개념을 지을 수가 있고, 그 개념이 바로 기억으로 연산 판단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 다음에 생각으로 이를 정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끌어올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문이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예, 74,140년 1958년 2021년 11월 21일 오늘 일요일 골장 김태수 두 손으로 올립니다. 예, 아주 오래간만에 저녁 늦게 제가 적었던 내용과 그동안에 적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이 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